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자분들은 운동하고 있는 남자를 꼬시세요. 좋은 전략입니다. 헬창들 흐뭇. 헬창들 굉장히 흐뭇하다. 자, 오늘은 사회심리학 2편. 주제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섹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섹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관계, 특히 남녀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럽다는 이유로 자꾸 섹스라는 걸 이렇게 쏙 빼놓고 자꾸 말하는데, 그 섹스를 빼놓고 남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조언입니다. 이 사회심리학에서도 우정과 사랑의 차이를 성적 만족에 대한 욕구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남녀의 성, 이제 섹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적 사실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남녀 차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욕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이고 이제 평범한 남녀 대학생들은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야한 상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다들 야한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욕구가 동등하다고 해서, 기회가 동등하다고 해서 다 섹스를 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도 이제 30년 동안 딱 한 번만 한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에 30회 이상, 그리고 30년간 그걸 지속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죠. 더럽습니다. 기회의 평등이지만 이제 결과의 평등은 안 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랑 섹스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 이 섹스 어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거부터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성의 신체적 매력도를 중심으로 봅시다. 이제 어떤 외모가 남성으로 하여금 성욕을 느끼게 하는지. 이제 남성의 이제 여성에 대한 외모 선호는 이제 문화나 시대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져 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엉덩이가 엄청 크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여성을 선호한다던가. 근데 이제 보편성이라는 게 있지. 이제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랄까? 여성의 체중, 이제 체급에 대한 남성의 선호도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마름과 이제 풍만함 사이를 좀 오갔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 몸무게랑 상관없이 허리가 가늘고 엉덩이가 큰 체형을 가진 여성에 대한 선호도가 항상 높았다고 합니다. 허리 대비 엉덩이 비율이 낮은 체형, 이거는 항상 높았다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콜라병 몸매, 이제 콜라병, 이게 콜라병이 아닌데? 이거 그림이 이상해. 여성분들이 흔히 말하는 콜라병 몸매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저도 콜라병 몸매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너무 보기 좋아요. 허리 대 엉덩이 둘레 비율이 이제 0.7 정도면 이제 임신에 유리하고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여성의 머릿결과 이제 머리 길이도 남성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제 머리가 길고 머릿결에 윤기가 나는 여성에게 더 매력도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 저는 길이는 상관없는데 그 여성의 머릿결하고 이제 샴푸 향이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 샴푸 향, 케라시스 퍼퓸 향수 같은 거. 저도 지나가다가 이제 머리 긴 여성분이 지나가는데 이제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이제 샴푸 향이 좋으면 막 뒤돌아보게 되더라고. 나한테는 호레비 냄새만 나는데.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에 있어서는 큰 눈과 작은 코가 남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뭐 있나요, 남성분들? 어떤 거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매력에 호감을 느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선이랑 얼굴형 좀 동글동글한 사람, 그리고 발목, 좀 발목이 이쁘면 섹시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분들은 어떠세요? 봐봐, 이게 남성의 성적 취향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쇄골, 어깨뼈 라인.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여성이 남성의 신체를 볼 때 어떨까요? 이제 어떤 남자랑 섹스하고 싶을까, 여자들은? 여기 되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중간 크기의 코와 좀 이쁘게 발달한 큰 하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톤에 가까운 중저음 목소리. 여러분들 저 매력적인가요? 세 번째는 이제 근육질에 기력이 왕성한 남성. 또 뭐 있나요, 여성분들? 이제 여성분들 의견 보자. 남자의 어떤 부분에 매력을 느끼세요? 자,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자분들이 되게 두꺼운 엽통을 많이 좋아하네. 섹스 어필 포인트 중에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어요. 공통으로 어떤 사람에게 외적으로 끌릴까? 사진 보시면 알겠죠? 대칭성이죠, 대칭성. 류현진 씨를 보면 굉장히 대칭성이 두드러집니다. 몸의 좌우가 일치하는 정도. 이거는 남녀 모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겐서스테드랑 이제 생물학자 랜디 소닐이 이제 학생들의 이제 오른쪽 왼쪽을 측정해서 비교를 했는데, 대칭적인 남성이 실제로 이제 더 많은 여자랑 섹스를 하고 또 어린 나이에 섹스를 시작한다고 해요. 왜? 여성에게 대칭적인 남성이란 이제 질병의 저항력이 있고 또 후손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유전자가 있는 거니까. 섹스에 관한 이제 남녀의 동상이몽, 섹스에 관한 남녀의 다른 관점, 이제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남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섹스에 대한 관점 차이라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성들은 남성이 데이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에는 달성이 돼야 섹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성은
데이트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못 미쳐도 기꺼이 섹스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 여자들은 그래서 지극히 평범해도 이제 틴더에 나 오늘 외로워요 이런 거 하나만 올리면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달려드는 남자들이 널렸다고 했죠. 남자들은 그게 절대 안 돼. 남자들은 여자들처럼 어플에 평범한 사람이 사진 올린다고 여자들처럼 그렇게 안 달려든다고. 남자가 벗고 올리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 연락이 온다니까. 그리고 정말 수많은 연구에서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 좀 가벼운 성관계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남녀에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남성들은 더 많은 여자랑 했어야 됐는데, 퀀티티, 양에 대한 이런 후회고, 여성은 그런 놈과 만났으면 안 됐는데, 못난 남성과 엮이지 않도록 더 조심할 걸,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구. 굉장히 이거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떠돌아다니는 건데, 1989년에 이제 클라크와 해필드가 한 연구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남녀 차이에 대해 엄청 진심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한 연구가 엄청 많거든. 매력적인 여성이 남성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나랑 데이트할래요? 오늘 나랑 잘래요? 그리고 이제 매력적인 남성이 여성한테도 저 질문을 똑같이 했어. 그랬더니 결과가 엄청 다르다고. 데이트를 하자는 말에는 남녀 모두가 50% 정도, 절반 정도 똑같이 승낙을 했지만, 이 같이 자자는 반응에 오케이한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0명. 처음에 딱 본 낯선 남성이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섹스하자고 하면 싫어한다고. 근데 남성들은 데이트를 하자는 제안보다 섹스를 하자는 제안에 더 많이 응했다고 해요. 데이트는 하기 싫은데 너랑 섹스는 하겠다. 이래서 위험해. 남자들이 이러다가 장기 팔린다니까. 내 친구들도 이러다가 진짜 장기 팔릴 뻔했어. 남자들이 안 그래도 여자보다 일찍 죽는데 조심 좀 합시다, 우리. 아랫도리를 항상 단속을 하셔야 돼요.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나한테 대놓고 섹스하자고 덤비는 낯선 남자와의 성행위가 굉장히 무섭고 즐겁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보통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여성들은 이제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볼 여성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를 보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 페이지처럼 왜 여성은 남성처럼 단기적인 섹스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가? 임신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연구를 보니까 여성 동성애자들은 사실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도 똑같이 덜 적극적인 성생활을 선호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여성들이 지금 당장 섹스는 원하지 않지만 데이트에 대해서는 남성과 비슷하게 동의했다고. 여성들은 보편적으로 굉장히 장기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더 선호한다는 거지. 이거 왜 그러냐? 단기적인 성행위를 추구하는 남성의 성향은 결국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수록 다양한 이성과 단기적 섹스를 원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 배란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성지식 테스트 해보자. 자, 배란기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안준혁 정답. 안준혁 정답. 타타 정답. 배란기는 무슨 뜻이냐면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배란기의 여성이 어떤 성향이 있냐면 더 멋지게 단장하려고 하고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모임에 참석하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는 이제 성적인 흥분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남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여진다고 해요. 뇌과학에서도 배란 전후의 여성의 뇌를 까보니까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돼서 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연구가 결과가 있는데 2007년에 한 거예요. 남성 전용 클럽에서 이제 여성 댄서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리주기와 팁 액수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보니까 참 연구자들이 별 연구를 다 해. 생리주기랑 탭 댄서들의 팁도 조사를 한다니까. 딱 연구를 해보니까 배란기 여성들이 팁을 훨씬 많이 받았다고 해요. 훨씬. 왜? 배란기의 여성들이 더 매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지. 외모도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행동도 더 매력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성이 배란기와 이제 배란기가 아닌 기간에 추구하는 남성상이 달라요. 배란기에는 남성성이 높고 대칭성이 높은 남성에게 더 끌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가능성이 낮을 때, 배란기가 아닐 때는 더 다정하고 충실하고 헌신적인 남성에게 끌린다고 하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 차이가 경부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은 이런 효과가 없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왜냐면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거든. 이제 배란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좋은 유전자를 가진 남성의 신호에 끌리게 되고, 반면에 이제 생리기간 전후에는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과 이제 미래의 자식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헌신적인 남성에게 끌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간의 이런 성적인 행동들은 이제 생물학적인 현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근데 다수는 사실 스스로는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죠.
무의식이지, 무의식. 들리는 속설로 남녀가 공포영화를 보면 그 무서워서 떨리는 걸 실제 감정에 떨림과 혼동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롤러코스터를 타서 떨린 건데 내가 이 남자 때문에 떨린 건가 이렇게 착각한다는. 근데 이것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한 작전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각성과 긴장을 촉진하는 상황이 실제로 열정적인 연애 감정을 더 자극하거든. 자, 예를 들어서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면 이제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려한다든지, 그리고 남성이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이쁜 여자한테 더 끌려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살펴보면 Two Factor Theory라는 게 있어요. 이요인 이론이라고. 이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들이 각성되고 긴장했을 때 그 원인을 내 앞에 있는 매력적인 사람 때문일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떤 연구에 따르면 내가 쟤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매력적인 사람에게 더 끌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격렬한 운동을 해서 내 심장이 떨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쁜 여자를 보면 평소보다 더 끌리게 된다는 거지. 내가 분명히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을 아는데도 감정이 더 고조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여자분들은 운동하고 있는 남자를 꼬시세요.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운동을 하는 남자, 이런 외부적인 흥분 상태가 만들어져 있는 남자들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회야. 헬창들 굉장히 흐뭇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말했던 건데 남성의 성적 과지각 편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의 관심이나 친절 이런 걸 무조건 그냥 성적 욕망의 신호로 착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거죠. 아, 쟤 나 좋아하네. 여자분들은 그냥 예의로 한 건데, 여자분들은 이제 우호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친절해요. 여성스러운 여성들은 원래 친절합니다. 근데 아, 쟤 나 좋아하네 또 하면서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성은 반대로 남성의 이런 플러팅, 헌신하겠다는 징후를 해석하는데 좀 인색하다고 해요. 여자들은 아, 저 정도가 관심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지.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생물학적 차이로 발생하는 적응적인 현상이다. 남성은 여성이랑 섹스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이라도 해서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남자들은 섹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착각을 해서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남성이 이 여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감상적이고 감정적이냐면 그 낭만적인 기분을 들게 하는 영상을 본 다음에 이쁜 여성을 보면 실제로 남성은 성적인 감정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은 그런 낭만적인 기분 따위의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해요.